반갑습니다. 다포준 남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는 것 같아요. 그동안 클래스 101 준비한다고 되게 많이 바빴습니다. 대략 80편 정도의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던 사무실을 이제 완전히 정리하고 집 근처로 사무실을 오픈을 했어요. 이제 인테리어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만간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오픈하면 오프라인에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영상을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열심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복귀하는 그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면서 수익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게 되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애드포스트 수익이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드포스트 수익이 하루에 1,000원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방문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애드포스트 수익이 생기려면 무조건 방문자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 구조인데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주제가 방문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항상 강조를 했던 이슈 키워드를 많이 적으라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 연애, 경제 이런 분야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죠. 이런 곳에는 고인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블로그가 최적하냐, 준최적하냐 이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동등하게 빠르게 작성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분야라는 거죠. 그런 분야를 여러분들이 부주제로 가져가셔야만 내 방문자를 열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방송도 엄연한 주제예요. 착각하는 게 방송을 내 블로그에 적으면 내 블로그가 이상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큰 고정관념이죠. 정작 그런 분들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자신의 주제는 요리인데 여행도 하고 있고요. 육아도 하고 있고요. 제품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연한 주제인 방송 주제를 내가 가져가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말 고리타분하고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면 내 주제를 정확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닌 거죠. 요리 주제만 가지고 내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얘기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최적화가 아예 나오지 않는 시점에 그렇게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라는 거죠. 조금 운영하다가 안 되는갑다 하고 블로그를 가장 빨리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블로그 운영하다가 이건 아닌갑다. 나는 이 블로그랑 안 맞아. 이러면서 그만두신 분들 많죠. 성과도 주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내 일기장처럼 적어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죠. 하기도 싫고. 요리와 방송 주제를 부주제로 가져가는 것과 요리와 제품, 인테리어, 육아 이걸 가져가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요리 블로그 하면서 육아까지 하시는 분들 들어가 보면 방문자가 있습니까? 최저가 블로그가 아닌 이상은 방문자가 없어요. 대부분 5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 500명 가지고는 애드포스트 수익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체험단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은 올릴 수가 있지만 애드포스트 수익은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구조죠. 방문자가 많아야만 내 블로그 광고 노출 횟수가 늘어나고요. 노출 횟수가 늘어나야만 클릭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클릭 수로 인해서 내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방문자 500명 받아서는 거의 수익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이제는 바꾸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고리타분하게 내 주제를 꼭 지켜나가야겠다라는 건 정말 옛날 생각이에요. 요리나 육아, 인테리어 이런 곳에서 준최적화 블로그가 키워드로 상위 선점이 가능할까요? 방문자를 받아낼 수 있는 키워드로는 최저가 블로그도 상위 선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주제입니다. 이건 어떤 주제라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준최적화는 기회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물론 세부 키워드로 상위 선점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키워드로는 방문자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조회수가 당연히 떨어지니까요. 한금 키워드를 찾아내서 매일 적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 키워드를 찾아내기가 쉽습니까? 그 키워드를 찾아서 적으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찾기가 쉬운지. 본인들도 겨우겨우 찾아서 적으면서 남들에게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방송이나 경제 이런 쪽에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는 키워드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누구나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도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서 여러분들 체험단도 계속 운영을 같이 겸해 주시면 당연히 내 주제도 지켜나가면서 방문자도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순환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블로그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무턱대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블로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전에도 그렇게 하면서 그만뒀던 분들이 많습니다. 제 클래스 101을 들으시는 수강생분들 진단을 해드리면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진단을 해드리고 살짝만 변경을 해드렸는데도 방문자가 2, 3일 안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분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다 똑같습니다. 왜 여지껏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블로그가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방문자도 늘어나고 애드포스트 수익도 늘어나고 그 방문자로 인해서 체험단 선정도 잘 되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내가 블로그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확실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옆에 와서 그만두라고 얘기해도 절대 그만두지 않죠. 자연스럽게 나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왜 아깝게 그만둡니까? 옛날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도중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죠. 1년을 해도 변화도 없고 2년을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요. 허송세월 내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갖춰놓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부터 기회도 없는 곳에서 정말 최저가 블로그도 하기 힘든 내 주제, 단일 주제로만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시간이 지나고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하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블로그가 이제 막 생겨나서 모두가 똑같이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동등한 기회가 다 같이 주어지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미 수많은 최저가 블로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를 끼어들기 위한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경쟁 자체가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틈새 분야를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해내지 않으면 절대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오래 운영을 못 하실 겁니다. 아직도 초반 블로그가 생겨났을 때처럼 운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영영 블로그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주제를 무조건 지켜라. 그렇게 해야만 내 블로그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블로그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건 옛날 방식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인플루언서를 계속 도전하시면서 인플루언서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 내 주제를 지켜나가는 것도 늦지 않아요. 초반에는 어떻게라도 내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애드포스 수익과 체험단으로 인한 부가적인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게 되면 뭐 지루하지는 않으니까 블로그는 계속 운영이 돼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인플루언서 도전을 계속하면서 인플루언서가 선정이 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려나갈 수 있겠죠. 정작 내 주제를 무조건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블로그에 막상 가보세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블로그는 이미 최저가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최저가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되니까 여러분들께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블로그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압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될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정말 이런 똥꼬집을 가지고 있었는지 후회가 되실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시면서 최저가 블로그들도 하기 힘든 걸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회가 없었던 거죠. 결국 처음에는 다 호기롭게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시작했던 블로그가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블로그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만두고 나서 블로그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요.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들은 블로그를 권합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위 얘기하는 한근 키워드, 적은 사람이 거의 없고 조회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한근 키워드들, 방송 연예나 경제 쪽에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키워드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분야예요. 이런 것들을 내 부주제로 가져가신다면 여러분의 블로그도 충분히 금방 성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못 믿겠으면 해보십시오. 무조건 안 해보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글 하나 작성해 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애드포스 수익도 심심찮게
조금씩 올라가는 걸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클래스 101 수강을 하셨던 분들 중에 한 달 만에 방문자 10,000명을 이루신 분들도 많고요. 애드포스 수익을 새롭게 생성한 블로그에서 한 달 만에 60만 원 이상을 얻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안 되는 걸 여러분들께 해라라고 얘기를 절대 드리지는 않겠죠. 자, 오늘은 제가 다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삼천포로 많이 흘러갔는데 다음 영상 때부터는 짧고 굵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